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 동부권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이 있긴 하지만 정체와 공사가 빈번해 불편함이 상당한데요. 그래서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평일 낮 편도 2차선 도로를 화물차들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여수와 순천을 잇는 국도 17호선입니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통근차와 관광객 등 하루 평균 6만여 대가 국도 17호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통행량에 비해 편도 2차선에 불과해 정체되기 일쑤고 잦은 공사로 운전자들의 불편함도 상당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차가 좀 많이 납니다. 조금만 공사한다고 하면은 그냥 길이 너무 많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20년 전부터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을 꾸준히 건의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설득 끝에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것도 잠시, 지난해 국토부 주관 용역이 끝났는데도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확정이 임박한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 기지가 돼 있는 지역인데 이곳의 산업 물량, 그리고 관광 물량, 그리고 생활 정주 이동 물량까지를 지금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 여수. 50여 년간 국가산단을 품고 천만 관광도시로 도약했지만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는 27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발사가 진행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누리호는 위성이 모두 장착된 상태로 27일 새벽 1시 4분 전후로 4차 발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차 발사 이후 2년 6개월 만에 진행되는 건데요. 새벽 시간에 발사되는 이유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수행하게 될 오로라 관측 임무 때문입니다. 이번 발사는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 운용까지 발사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교명 공모에서 국립남도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대학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교명을 공모한 결과 국립남도대학교가 대상을, 최우수상은 국립전라대학교, 국립전국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대학 통합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는 21일 2차 후보군 4건을 선정한 뒤 두 대학 구성원 투표와 추진위 심의를 거쳐 교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증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동부권 지자체들은 국비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업비 반영이나 증액이 필요한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 안에서 빠졌거나 삭감된 사업비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에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는 국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일단 섬 방문의 해 행사비 50억 원과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예산 12억 5천만 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 도서지역 정화 운반선 설계비 5억 원과 진남관 문화관광 플랫폼 설계비 2억 원도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사업비로 꼽힙니다. 순천시는 SOC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대지구와 선월지구 인근 도로 정비에 약 30억 원의 국비가 반영된 상태지만 오는 2028년 코스트코 개점에 대비해 주요 교차로를 개선, 정비하기 위해서는 11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 경전선 전철화와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각각 1,200억 원과 2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주 국회를 찾아
247억 원 규모의 첨단 신소재 스타트업 파크 조성과 사업비 400억 원의 소재 전문 과학관 건립 등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광양항 배후도로 보수 비용과 항만 자동화 사업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해야 지역 주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 민간 전용 우주 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 시설 예산 20억 원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0년 완료 예정인 민간 발사장 2단계 사업에 대한 신속한 국비 반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 구간 국도 4차로 확장비 130억 원을 확보하고 상수 관망 개선 사업비를 225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리는 것도 주요 목표로 잡았습니다. 동부권 지자체들이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폭을 확대하고 있어 1조 1,500억 원 규모의 상품권 예산이 차질 없이 심사를 통과할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1조 9,45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580억 원이 포함됐고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 운영 수입과 예산 조정을 토대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재정 압박 상황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주요 세원 감소와 재정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시민 체감형 사회복지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의 올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1,691억 원과 2,804억 원으로 지난 2022년과 비교해 각각 393억 원, 460억 원이 줄었습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28일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관광단지 편입 토지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자칫 개발 규모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도심과 함께 광양만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구봉산입니다. 이 일대 오는 2030년까지 민간 자본 3,700억 원을 투입해 27월 규모의 골프장과 220실 규모 관광 숙박시설을 갖춘 복합 휴양용 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등 행정 절차들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광단지 내 편입 토지 매입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사업 부진의 사유지 200여만 제곱미터 가운데 10%가량을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주들은 현재 감정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사업구역 내에서 자신들의 토지를 재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건축물 착공 신고 등 방법을 동원해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 토지 소유주들과 재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협상에 협의에 좀 난항을 좀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를 한번 다시 받아서 받게 되면 좀 더 좋은 좀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해보는 방향 쪽으로 뭐 크게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편입 토지 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위한 협의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절차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에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내 그런 부분만 지금 공익성 협의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역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골프장 면적 비율을 50%까지 좀 확대를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골프장 조성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조성 사업 등 주변의 관광 연계 시설 사업들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만권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
광양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마지막 남은 난관을 무사히 넘어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에 하나도 없는 사범대학 부속학교 설립이 도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최근 정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사범대학과 협력해 부속학교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책무와 학교 설립을 위한 인허가나 행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순천대학교 부속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사범대학 부속학교 설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와 전북도,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전라도 천년사가 오류와 누락, 왜곡으로 얼룩졌다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전라도 천년사가 전라도 정체성을 확립한다며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편찬됐지만 고대사 오류 논란에 이어 근대사 독립운동 서술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가 대거 빠졌고 친일 작가들을 우리 지역 문학에 영향을 준 문인이라고 소개했다며 전라도 천년사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국내 투자 등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크게 줄면서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5년간 연구 개발 등에 450조 원을 투입하고 매년 6만 명을 고용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최대 규모의 공조기기 업체인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는데 한국 생산 라인을 광주에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렉트는 공기, 냉각 등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과 AI 데이터 센터용 장비 등을 개발하고 있어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삼성 SDS의 경우 AI 데이터 센터를 전남도에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 또 지역 균형 발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짓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5년간 국내에 125조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그린 에너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라 인공지능 미래차 산업을 중점 추진 중인 광주가 주목됩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1위인 전남에도 기대가 실립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 해안권에 수전의 플랜트를 건설해서 미래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그린 수소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수소 AICT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SK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서남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WS와 영남권의 그다음에 오픈AI하고 서남권에 각각 진행 중입니다만은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내 인공지능 사업이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이를 이뤄가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 남산공원 개발 움직임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여수대한시민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 남산공원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자산이라며 이를 상업시설과 유원지로 개발하려는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대한시민회는 이어 남산공원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중심의 관리, 활용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1에서 4도에 머물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1.5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고 바람도 세게 불어 춥겠으니 출근길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특구내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 2년 더 유지됩니다. 전남도의회는 강문성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2025년 말 종료 예정이던 세금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돼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국제 전시와 컨벤션 센터 조성 등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수월산 일원이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자연유산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내년 섬박람회와 연계해 생태 탐방 벨트를 구축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등대와 탐방로, 기암 괴석 등이 어우러져 경관과 생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올랐던 배추 가격이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월 2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3,392원으로 지난달 6,844원보다 5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